자, 오늘은 숫자 2개로 시작하겠습니다. 0.38 그리고 49.91. 앞에 것은 어제 서울과 경기에서 두 후보의 격차입니다. 0.38%포인트입니다. 뒤에 것은 김민석 후보의 권리당원 누적 득표율입니다. 49.91%. 자, 여러분, 두 번째 숫자를 다시 보십시오. 49.91입니다. 50이 아닙니다. 그저께까지 김민석 후보의 누적 득표율이 얼마였습니까? 52.21%였습니다. 과반을 넘겼었죠. 그래서 저는 이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상대가 과반을 넘겼으니 선호투표제 계산은 의미가 없어졌다고요. 그런데 하루 만에 그게 뒤집혔습니다. 52.1에서 49.91로 내려왔습니다. 2.3%포인트가 빠졌습니다. 그리고 과반이 무너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선호투표제의 문이 다시 열렸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최고위원판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그것도 오늘 정확한 숫자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인터넷에 돌고 있는 승리 조건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후보가 65%를 얻어야 한다는 이야기요. 제가 직접 계산해봤습니다. 그 숫자는 실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높게 잡힌 숫자입니다. 정확히 얼마가 필요한지 오늘 산수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수도권 결과를 정확히 놓겠습니다. 서울과 경기 권리당원 투표입니다. 김민석 후보 14만 8,245표 46.66%, 정청래 후보 14만 7,048표 46.28%, 송영길 후보 7.05%대입니다. 차이가 1,197표입니다. 퍼센트로는 0.38%포인트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에서 김민석 46.70, 정청래 46.37, 서울에서 김민석 46.61, 정청래 46.17입니다. 그리고 경기 투표율이 54.48%로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 숫자들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먼저 냉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정청래 후보가 졌습니다. 1197표 차이로 졌습니다. 수도권에서 크게 이겨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대세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저께 호남에서 몇 표 차이가 났습니까? 6만 3천 표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수도권에서는 1197표입니다. 50배 넘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상징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누적 숫자를 움직였습니다. 호남 직후 누적이 김민석 52.21, 정청래 38.14였습니다. 격차가 14.07%포인트였죠. 그런데 어제 수도권 표가 들어가면서 누적 격차가 8.41%포인트로 줄었습니다. 14.017에서 8.41입니다. 하루 만에 5.66%포인트가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김민석 후보의 누적이 49.91로 내려오면서 과반이 깨졌습니다. 자, 이게 왜 결정적이냐? 이번 전당대회는 선호투표제입니다. 최종 합산에서 누구도 50%를 넘기지 못하면요. 최하위 후보를 1순위로 찍은 표의 2순위가 상위 두 후보에게 재배분됩니다. 송영길 후보가 지금 8%대를 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수도권 결과가 만든 진짜 변화는 이겁니다. 어제 아침까지 이 선거는 1차에서 끝날 수 있는 선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젯밤부터 2차가 있는 선거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계산이 좀 많았죠. 그래서 이번엔 요즘 당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 계산에 고개를 끄덕이는 분도 있고 제 계산을 못 믿겠다는 분도 있습니다. 못 믿겠다는 이야기도 그냥 읽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골라 읽으면 그게 더 우스우니까요.
먼저 어제 숫자를 보신 분들 반응부터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1197표. 그저께는 63,000표였는데요. 저 어제 이 숫자 보고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져서 운 게 아니라 이만큼 붙였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요. 자, 저도 어제 그 숫자를 몇 번 다시 봤습니다. 148,245 대 147,048. 이보다 정확하게 지금 우리 당을 보여주는 숫자가 있을까요? 반으로 갈렸습니다. 정확히 반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49.91%. 0.09%포인트 때문에 선호투표가 열린 거잖아요. 이런 게 정치구나 싶습니다. 자, 맞습니다. 그저께까지 52.21%였습니다. 과반이었어요. 그때 저는 이 방송에서 선호투표 계산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49.91%가 됐습니다. 0.09가 남았습니다. 그 0.09가 오늘 대전에서 문 하나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최고위원 순위 보고 소름 돋았습니다. 1위, 2위, 3위가 다 팀정청래라니. 서울 경기 당원들이 작정하고 찍은 거 아닙니까? 자, 저도 그 순서를 보고 한참 봤습니다.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수도권에서 정확히 상위 세 자리입니다.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당대표는 어렵겠다고 판단한 당원들이 최소한 지도부의 균형은 지키자고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유권자를 아주 무섭게 봅니다. 자, 이번엔 저를 나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16%포인트요. 그것도 사실상 불가능한 숫자 아닙니까? 65%든 16%포인트든 안 되는 건 똑같은데 왜 희망을 주십니까? 자, 아픈 지적입니다. 그리고 절반은 맞습니다. 16%포인트는 쉬운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오늘 방송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제가 계산을 해드린 이유는 희망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한 좌표를 드리려는 겁니다. 65%라고 알고 계시면 오늘 저녁에 55%가 나와도 졌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기준이 16%포인트라는 걸 아시면 숫자가 나왔을 때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의 해석 말고 자기 계산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게 제가 이 방송에서 하려는 전부입니다. 이런 이야기도 돌더군요. 1197표 졌는데 왜 이긴 것처럼 방송하십니까? 진 겁니다. 자, 이것도 받겠습니다. 어제도 졌습니다. 1197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리고 누적으로도 8.41%포인트 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강조한 건 이겼다는 게 아니라 자자 격차가 50분의 1로 줄었다는 겁니다. 그 두 개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도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덜 어렵다고 했지 쉬워졌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선은 지키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왔습니다. 최고위원 삼성 얘기하시는데요. 그게 결국 김민석이 대표되면 발목 잡자는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그동안 비판하던 거랑 뭐가 다릅니까? 자, 이 질문이 오늘 제일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이렇게 구분하겠습니다. 발목을 잡는 것과 견제하는 것은 다릅니다. 발목을 잡는 건 안건마다 반대하는 겁니다. 견제는 안건을 놓고 토론이 벌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당원이 반으로 갈린 상황에서 지도부가 한쪽으로만 채워지면요. 그 지도부는 나머지 절반의 이야기를 들을 창구가 없습니다. 저는 그게 더 위험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견제가 발목 잡기로 변하는 순간 저는 그때 비판하겠습니다. 누가 하든지요. 지방에서 이런 말씀도 오셨습니다. 계산 그만하고 그냥 기다리면 안 됩니까? 매일 숫자 보는 게 이제 지칩니다. 자, 이 마음 이해합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로 끝납니다. 오늘 저녁이면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만 더 견뎌 주십시오.
그리고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숫자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새 지도부가 뭘 하는지를 볼 겁니다. 그게 훨씬 긴 이야기고 사실 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저는 김민석 후보 지지자인데요. 어제 수도권 97표 보고 솔직히 등에 땀이 났습니다. 호남에서 6만 표 이겨놓고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이 흥미로웠습니다. 왜 불안할까요? 아마 이런 건 아닐까요? 이겼는데 이긴 것 같지가 않은 겁니다. 14만 대 14만이니까요. 그리고 그건 이긴 쪽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 승리 연설을 눈여겨보려고 합니다. 그 연설의 진 절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지요.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대의원 14%가 오늘 찍는다는 게 제일 불공평해 보입니다. 결과 다 보고 찍는 거잖아요. 자, 이건 제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적하실 만합니다. 대의원들은 어제까지의 결과를 다 보고 오늘 투표합니다. 그러면 흐름을 따라갈 가능성이 큽니다. 정치학에서는 이걸 밴드웨건 효과라고 부르죠. 다만 이건 이번에 갑자기 생긴 규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 규칙 안에서 결과를 받아들이고요. 바꿀 게 있으면 다음 전당대회 규칙을 만들 때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위원회에 있어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2개만 더 읽겠습니다. 하나는 짧습니다. 14만 대 14만. 이 숫자를 이긴 쪽이 오늘 밤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승패는 오늘 저녁에 정해지는데 이 숫자는 2년을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저는 3주 전에 이 채널을 처음 봤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3086표 얘기를 하셨죠. 그 뒤로 6만 3천 표가 됐다가 어제는 1197표가 됐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요동치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오늘은 결과보다 다른 게 궁금합니다. 오늘 저녁에 진 쪽이 뭐라고 말할지가 더 궁금합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이 오늘 제일 좋았습니다. 3주 동안 우리가 배운 게 그거 아닐까요? 숫자는 오늘 저녁이면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받아들이는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그 사람입니다. 이긴 쪽이 어떻게 말하는지, 진 쪽이 어떻게 서 있는지, 저는 오늘 저녁에 그걸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그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나쁘면 나쁘다고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요. 자, 이제 최고위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어제 벌어진 일 중에 가장 큰 사건이라고 봅니다. 어제 킨텍스에서 발표된 수도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입니다. 1위 최민희 후보 10만 3,683표, 2위 이성윤 후보 10만 1,448표, 3위 한민수 후보 9만 7,072표, 4위 박선원 후보 9만 5,546표, 5위 서미화 후보 9만 2,267표, 6위 김용 후보 9만 465표, 그 다음 임미애 후보 3만 7,032표, 김영우 후보 1만 7,873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순서를 보십시오. 1위, 2위, 3위.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이 세 분이 어느 쪽으로 분류되는 분들입니까? 친정 청래계입니다. 그리고 4위, 5위, 6위가 박선원, 서미화, 김용입니다. 친명계로 분류되는 분들이죠. 자, 수도권에서 정확히 상위 세 자리를 팀정 청래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은 5명을 뽑습니다. 지금까지 구도가 어땠습니까? 친명 3명, 친정 청래 2명이었습니다. 그 마지노선이 5번째 자리였고 거기서 김용 후보와 이성윤 후보가 붙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누적 기준으로 김용 후보가 12.65, 이성윤 후보가 11.88이었습니다. 0.77%포인트 차이였어요. 그런데 어제 수도권에서 이성윤 후보가 10만 1,448표로 2위를 했습니다.
김용 후보는 9465표로 6위였습니다. 10,000표 넘게 앞섰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뒤집히면 어떻게 됩니까? 선출직 최고위원 5자리 중에 친정청 4개가 3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어제 한신문은 이런 제목을 달았습니다. 최민희 수석 최고 선두 탈환, 팀정청래 후보 모두 최고위 입성하나. 자, 저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대표만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당은 당대표 혼자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위원회에 있는 당대표, 원내대표,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지명직 2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주요 결정은 이 회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만약 당대표는 한쪽이 되고 선출직 최고위원 5자리 중 3자리를 다른 쪽이 가져가면요. 그 지도부는 첫날부터 견제 구조가 됩니다. 저는 이게 나쁘다고만 보지 않습니다. 당원이 반으로 갈린 상황에서 지도부가 한쪽으로만 채워지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니까요. 그리고 이건 당원들이 만들어낸 균형입니다. 당대표는 한쪽에, 견제는 다른 쪽에. 저는 어제 당원들이 그렇게 답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3번째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도는 승리 조건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후보가 65%를 얻어야 뒤집힌다.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반영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권리당원이 56%, 대의원이 14%, 국민 여론조사가 30%입니다. 자, 지금 권리당원 누적 격차가 8.41%포인트입니다. 이걸 전체 환산으로 바꾸면요. 8.41에 0.56을 곱합니다. 4.7%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는 지금 전체 판에서 약 4.7%포인트를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국민 여론조사로 메우려면 얼마가 필요할까요? 4.7을 0.3으로 나눕니다. 15.6%포인트 정도가 나옵니다. 즉, 국민 여론조사에서 15에서 16%포인트 차로 이기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정청래 55%, 김민석 39% 정도면 계산이 맞습니다. 65대 30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이 16%포인트가 현실적인 숫자입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조사에서 국민 전체 기준으로 정청래 43%, 김민석 29.4%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13.6%포인트 차이입니다. 그리고 다른 조사에서는 정청래 38.3, 김민석 28.7로 9.6%포인트였습니다. 그러니까 16%포인트라는 건 지금까지 나온 최고치보다 조금 더 높은 수준입니다. 불가능한 숫자는 아닙니다. 다만 쉬운 숫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붙여야 할 조건이 2개 있습니다. 첫째, 전당대회에 반영되는 여론조사는 국민 전체가 아닙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만 대상입니다. 역선택 방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층에서는 지금까지 대체로 접전이거나 김민석 후보가 앞섰습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후보가 유리했던 국민 전체 숫자를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둘째, 대의원 14%가 남아 있습니다. 오늘 대전에서 온라인으로 투표합니다. 대의원 중 상당수가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회 핵심 인사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지금까지 결과를 다 보고 찍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갈까요? 흐름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승리 조건은 이렇게 정리됩니다. 국민 여론조사에서 16%포인트 이상 이기고 대의원 투표에서 크게 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해서 아무도 과반을 못 넘기면요. 선호투표제로 넘어가서 송영길 후보표의 2순위가 재배분됩니다. 그 2순위는 그동안 조사에서 김민석 후보 쪽이 더 많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제 아침보다는 덜 어렵습니다.
그저께 호남 직후에는 사실상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수도권이 그 문을 다시 조금 열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전당대회가 열립니다. 그리고 오늘 세 가지가 한꺼번에 공개됩니다. 첫째, 대의원 투표 결과. 전체의 14%입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둘째, 국민 여론조사 결과. 전체의 30%입니다. 지난 이틀간 실시됐고 오늘 처음 열립니다. 셋째, 이 모두를 합산한 최종 결과입니다. 그리고 만약 아무도 과반을 못 넘기면 선호투표 재배분이 진행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보실 것을 네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국민 여론조사에서 정청래 후보가 몇 퍼센트포인트로 이기는가? 16%포인트가 기준선입니다. 그 숫자를 기억하십시오. 둘, 대의원 투표에서 격차가 얼마나 벌어지는가? 셋, 합산 결과에서 누가 과반을 넘기는가? 아무도 못 넘기면 2차로 갑니다. 넷, 선출직 최고위원 5자리가 어떻게 짜이는가? 특히 5번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는지 보십시오. 그 한 자리로 지도부의 균형이 결정됩니다. 자, 오늘로 이 긴 경선이 끝납니다. 저는 오늘 저녁에 결과가 나오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좋으면 좋다고 하고 나쁘면 나쁘다고 하겠습니다. 그저께 호남 결과 때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수도권에서 1197표 차이가 났습니다. 14만 대 14만입니다. 이보다 더 정확하게 지금 우리 당의 상태를 보여주는 숫자가 있을까요? 반으로 갈렸습니다. 자, 정확히 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 이기든 진 쪽이 절반입니다. 그 절반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다음 2년을 결정합니다. 저는 이긴 쪽이 오늘 저녁에 할 일이 승리 연설이 아니라고 봅니다. 철회할 건 철회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건 어느 쪽이 이겨도 똑같습니다. 끝으로 여러분께 여쭙고 싶습니다. 당대표는 한쪽, 최고위원 5자리 중 셋은 다른 쪽. 지금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걸 분열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균형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원들이 일부러 그렇게 만든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저는 하나하나 다 읽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대전에서 최종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정리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